그러면은 오늘도 극한직업 2부를 한번 시청하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산악 침투를 완료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등산악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옛날에 제가 저기를 오르고 내려갔던 코스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미 특전사 요원들은 하늘에서도 뛰어내릴 정도의 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밑으로 내려보는 거에 대한 공포감은 사실 없어요. 아래를 쳐다봐서 경사가 심하고 막 무섭고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 암벽 등반이 어려운 거죠. 저도 1년차 때는 못 올라갔던 코스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고 나면 되게 재밌고, 제가 3년차 때부터는 조교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전사에서 사실 이 고등산악 훈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풍이에요. 소풍. 특전사의 휴가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슬랩 등반을 해서 나오는데, 슬랩 등반은 경사가 약 30도에서 한 60도 정도 되는 그런 암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걸 슬랩 등반이라고 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암벽을 보면은 구멍이 뚫린 데도 있고 돌이 튀어나온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되게 지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지형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간다거나 푸시로 밀어서 올라간다거나 푸시, 홀드 이런 여러 가지 동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의 그립도 중요하지만 다리가 중요해요. 다리가 그런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벌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미끄러집니다. 저기 올라갈 때 포인트는 11자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무릎이 닿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이제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슬립이 되게 되면 무릎이 다 까져버릴 수도 있어요. 미끄러졌을 때 사실 다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신체는 두 손, 두 발만 닿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참, 제가 사실 이때 조교를 했어요. 기억난다. 이때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생이 아니라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끈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 있죠. 그걸 사실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이때 교육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라떼 이야기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상 시청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자, 이거를 잼잼이라고 하거든요. 자, 잼잼이 준비. 시작. 저거는 사실상 내 순번이 되지 않으면 저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잼잼이. 왜냐면 이제 이쪽 전완근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암벽을 타려면 팔힘도 요구되기 때문에 팔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잼잼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삼성 이재용 전사 출신 썰 주인공이죠. 닮은 것 같아요. 저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는 이제 침리 등반이라고 하거든요. 침리는 사실은 한글로 해석하면 굴뚝이란 소리예요. 굴뚝을 침투하는 형식하고 비슷해갖고 침리 등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홀로 집에 애들이 케빈 집에 굴뚝으로 침투하잖아요. 그 새끼들 미국 특수부대 출신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같은 대대에 있었지만 제가 이진봉을 몰랐어요. 다른 지역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송혜교 여기 장면에서 되게 웃겨가지고 기억에 남는 친구였는데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놈의 정신 나간 부대는 매달릴 수만 있으면 다 매달립니다. 턱걸이 괴물들 진짜 많아요. 특전사에서 체력 검정을 할 때 턱걸이가 특급을 받으려면 25번인가 24번인가 이 정도 땡겨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거 겨우 채워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괴물들은요 100개도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존재합니다. 턱걸이 100개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돼요. 대신 저는 또 잘하는 종목이 있었죠. 윗몸일으키기를 잘했어요. 근데 윗몸일으키기 사실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쓸데기 없는 종목인데 턱걸이 잘하면 멋있잖아요. 저도 저런 걸 잘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쓸데없는 윗몸일으키기를 잘해가지고, 윗몸일으키기는 그래도 대대에서 가장 잘한 적도 있었고, 턱걸이는 그래도 겨우 진짜 이 특전사에서 버틸 수 있을. 근데 특전사에서 버틴다는 건 특급,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특급 내지 1급도 사실은 좋은 점수는 아니고요. 올특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겨우 버틸 수 있었다.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 특급하고 1급 내지에서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고요. 2급부터는 사실 고병부 연출을 가야 됩니다. 또 우리 이지영 회장님 나오셨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교범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왜냐면 특전사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전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1부에서는 바람이 거의 캔슬에 가깝게 불었는데도 무리하게 강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방송 촬영을 하기 때문에. 2부에서는 요딴 거 했어요. 요딴 걸. 산악인근 그냥 대회. 사실 고등산악 가면 저런 건 안 해요. 방송 촬영한다고 저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제가 저때 간 거예요. 저걸 했거든요. 말 그대로 저 장면이 뭐냐면 팀별로 출발하는 순서를 뽑기 위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순서대로 출발을 해서 가장 빨리 들어온 팀이 우승하는 대회를 하는 건데, 단순히 맨몸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뛰는 건데요. 팀원 전체가 다 들어오는 성적을 기준으로 팀 성적이 매겨집니다. 특전사는 매일 군장을 메고 뛴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무장구보 측정은 자주 하는 측정인데 고등산학에서는 저거 안 해요 원래. 하지만 글쎄요, 제가 사실 저 때는 되게 전투력이 매우 높았던 시절이에요. 지금 제가 라떼 이야기할 때는 막내 얘기하니까 막 제가 퍼진 얘기하죠. 근데 저도 저 때는 전투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 때 정말 널널하게 떠가지고 뭐 우승 생각은 없었고 저희 팀 자체가 그냥 중상위권 정도 들어왔는데 뭐 딱히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저런 대회를 하는지 볼게요. 실제로 여단에서는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군장을 결속하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군장을 착용해서 연병장에 나가면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다가 군장 무게를 재서 무게가 이제 뜰 거예요, 디지털로. 그러면은 그거를 호치켓으로 박습니다. 중간에 물건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호치켓을 박습니다. 완전히 결속을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뛰는 거예요. 무장 행군이 있고 무장 구보가 있어요. 사실 저는 무장 구보는 좀 약해요. 근데 무장 행군에는 자신 있었어요. 두 개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무장 구보는요, 산으로 뛰지는 않아요. 평지와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들이 있는 도로 위주로 뛰는 게 무장 구보. 근데 무장 행군은 말 그대로 진짜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팀이 체력이 좋고 전략이 있다면 뛰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 코스는 지금 20km짜리 코스예요. 20km 내내 저런 군장을 메고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페이스 유지를 해야 돼요. 뛰기도 하지만 걸으면서 전체를 완주할 수 있는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저런 무장 행군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무장 행군에서는 단 한 번도 하위로 빠진 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무장 구보는 약했습니다. 신기하죠? 두 개 중에 하나는 못한다는 게. 보세요, 저렇게 군장 무게 측정하죠. 저렇게 지금 43.9가 나온다고 3.9를 빼주지 않아요. 저 상태에서 바로 밀봉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못 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게 해서 뛰는 거예요. 정말 재수없는 거죠. 지금부터 출발했습니다. 저 때 고등산악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근데 뭐 이상하게 저는 행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도 자막에 나온 것처럼 40km 완전 군정을 하고 20km 완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데, 무장 구보를 할 때는 10km를 뛰고 산악 행군을 할 때는 20km를 걸어요. 여기서는 매년이라고 했는데 매년 아니에요. 거의 진짜 분기마다 청가했었어요. 언제? 1부에서 나왔던 그 원홍규 장군님 계실 때, 저 때가 7여단에 진짜 암흑기였습니다. 와, 저런 걸 맨날 시켰어요. 특전사 약하다고. 그때 진짜 사람들 많이 뒤지고, 그때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다쳤어요.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 상사급 선임관님들이 저 때 많이 보병부대를 가셨어요. 사실 하사 중사들도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체력적인 무리가 많이 오는데, 나이가 이제 30대 40대인 뭐 상사 되시는 저런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하사들보단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범서애 같은 괴물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약해져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다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신체 부위들도 많이 약해져 있고, 저런 거를 이제 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보병부대 전출. 어렸을 때야 특전사 그러면 자부심도 있고 그러지만 결혼도 하고 상사 달고 그러면 그런 자부심보다는 이제 내가 그냥 직업 군인으로서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게 더 강해지나 봐요. 제가 장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병부대 가면 어떠냐? 월급 잘 나오고 몸 편하고 그러다가 그냥 정년 잘해서 끝까지 연금 받고 살면 되지 라고 인식이 좀 바뀌나 봐요. 근데 특전사에 있으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언젠가. 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야전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저 때 정말 거의 모든 팀들이 사람들이 모자랐어요. 뛰다보면 저렇게 쥐가 나서 쓰러지는 사람, 정신을 잃어서 실진하는 사람, 막 입에서 개거품 무는 사람 계속 나와요. 저 때는 방송을 촬영하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야 함께 가자. 현실은 어땠는지 아세요? 저 때만 해도요,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구타가 뭐 괜찮아? 아니 씨발 놈 안 일어나? 뒤질래? 죽여버린다. 싸대기 존나 때리고요. 그랬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나중에 라떼 이야기 때 말씀드릴게요. 방송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옛날 진짜 특전사 저렇게 쓰러지잖아요. 상상도 못해. 사실 저희 구독자분이 옛날 영상들을 보면서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옛날부터 이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흐름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내 생각이 나요. 실제로 저 촬영 당시에 제가 저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꿈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했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하라면은 못하죠.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몸도 안 좋고. 글쎄요, 근데 정신력은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현역 때처럼 저렇게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못 받겠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기어서라도 머리로 박아서라도 해내긴 할 거예요. 저는 저 때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나쁜 기억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기억도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던 시절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 길 가지 않았으면 지금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출근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은퇴 걱정을 하고 자식들을 키울 걱정을 하고 정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겠죠. 저기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걸 해도 자신 있다라는 평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만한 저의 자질이 됐거든요. 한 번쯤은 특전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특수부대에 가실 수 있다면 경험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특히나 영국 왕가의 경우에는 무조건 군에 입대를 해서 최전방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애국심이 되게 강했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난다면 다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그냥 저와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와 목숨을 바쳐가지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자신감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산다면 뭘 해도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끈기 있는 마인드를 특전사에서 반드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방송도 끝났고 저의 리뷰도 여기서 끝낼게요. 다음 또 라떼 편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